안녕하세요. 마담 도이치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요, 마틴 스터의 2008년작이죠. Der letzte Weinfeld입니다. 바인펠트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라는 뜻이죠. 마틴 스터는 스위스 쥐리히에서 출생한 작가로 지금까지 8권 정도의 베스트셀러를 써낸 아주 영향 있는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아주 많은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주인공 아드리안 베인펠트는요, 베인펠트 가문의 이제 마지막 자손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고요. 자식도 없습니다. 50대 중년으로 나오고요. 머피라는 쥐리 소재의 예술품 경매의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본인도 이제 아주 유명한 화가들의 19세기, 20세기의 작품들을 이제 소장하고 있고요. 주인공 아드리아는 이미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고요. 마틴 스터는 부유층의 스위스 남자를 이제 아드리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레나는 아드리안의 여자친구로 나오는데요. 평소에는 이제 모델 일을 하고 있죠. 유명한 모델은 아니고요. 자동차 전시회나 이런 데에서 혹은 이제 이름 모를 그런 잡지에 잠깐씩 이제 파트타임으로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레나는 30대 중반으로 하고 있는 모델 일도 좋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죠. 그리고 술집에 가서도 2잔째 먹을 때 이제 돈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바에서 이제 아드리안을 만나고 굉장히 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죠. 페드로니는 옷가게 점원으로 나오는데요. 이 남자는 로레나와 함께 모의해서 아드리안을 이제 궁지에 몰아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이제 같이 하죠. 실제로 본인이 전과 경력도 있고 해서 그런 일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롤프 슈트라서는 이제 화가로 나오는데요. 20대 초반에 굉장히 능력은 있지만 예술적인 면에서 크게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역할로 나와요. 그림은 굉장히 잘 그리는데 자기 작품의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해서 아직은 유명해지지 못한 작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카피하거나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발휘하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스위스 화가 펠릭스 발로통의 작품인데요. 제목이 5분 앞에 나체의 여인이죠. 1900년에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마틴 스터의 이 소설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u es nicht. Wollte sagen, aber es ging nicht. 하지마 라고 그는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주인공 아드리안이 로레나를 이제 바에서 만나서 원나잇 스탠드를 하게 되죠. 술이 취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 그 로레나가 발코니에 있는 난간에 기대서서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드리안이 깜짝 놀라 자살하려는 행동을 막으려고 이렇게 하지마 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아드리안의 설득은 이제 별로 먹히지 않죠. 그러다가 아드리안이 문득 이제 다른 생각에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것을 본 로레나가 자살 시도를 멈추게 되죠. 아드리안은 그 로레나를 봤을 때 처음 보는 여자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사귀었던 20대 초반에 사귀었던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 로레나한테 보였기 때문이죠. 다프네라고 하는 자기 예전의 여자친구. 하지만 그 여자친구는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가 아드리안에게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아드리안이 이제 잡지 않죠.
다프네는 떠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틀 만에 교통사고로 죽게 되죠. 그 이후로 아드리안은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않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드리안이 혹시 게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여자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 그가 로레나를 봤을 때 그 예전의 여자친구 다프네가 생각났고, 그래서 로레나가 굉장히 아드리안한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로레나는 이제 근근히 잡지 모델 같은 거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부티크 옷가게에 가서 옷을 훔치려고 하다가 잡힙니다. 자기는 이제 옷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다라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제 갖고 있던 아드리안 명함을 찾아서 이제 아드리안에게 전화를 하죠. 아드리안이 바로 10분 만에 달려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바로 지불하면서 로레나에게 몇 벌의 옷을 선물합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점원이 있었죠. 그 남자 점원 페드로니가 로레나가 이제 옷이 맞지 않아서 조금 줄였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줄인 옷을 보낼 주소를 이제 챙겨뒀죠. 그리고 그날 밤 로레나를 찾아갑니다. 같이 밤을 지내면서 둘이서 공모해서 아드리안의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아드리안은 순순히 돈을 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드리안은 지인이 저택에 이제 불려가죠. 지인이 바로 갖고 있는 그림을 감정을 하러 갔는데요. 그것은 약 10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감정가가 나오는 펠릭스 발로통 스위스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븐 앞에 이제 옷을 벌거벗고 있는 여인의 사진이었죠. 아드리아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제 경매 준비를 이제 바로 하진 않죠. 뭔가 기분이 굉장히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을 두고 보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우연히 그 모사화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원래 발록통은 끝에 사인에 자기 뭐 마침표를 찍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찾아내죠. 그 그림의 주인인 지인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지인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이 발록통의 작품을 자기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너가 모사를 구별해내지 못했듯이 이걸 팔아도 전혀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설득을 하죠. 하지만 아드리안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드리안의 집을 찾았을 때 우연히 로레나를 보죠. 그래서 이 지인은 로레나를 이제 쫓아가서 모조품을 경매에 내놔서 팔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하겠다고 하죠. 뭐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례를 충분히 할 거라고 하고 이렇게 딜을 하죠. 실제로 로레나는 아드리안을 찾아와서 진품과 모조품이 전혀 이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드리안을 이제 설득해 봅니다. 하지만 아드리안의 속마음은 사실 알 수 없죠. 경매일이 다가오고 경매 바로 시작 하루 전에 미리 중요한 VIP 손님들을 모시고 호텔 로비에서 경매에 올라갈 작품들을 미리 보여주죠. 그때 로레나와 롤프 슈트라서는 발록통의 작품이 모조품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안심을 합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이제 여러 작품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경매품으로 이 발록통의 오븐 앞에 앉아있는 나체 여인이라는 이제 작품이 경매에 올라왔죠. 그리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감정가는 한 12억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에 2명, 3명만 남아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가 아드리안이 전화로 익명의 참여자가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익명의 투자가가 50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부르고
이제 경매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경매에 모조품이 팔렸다는 것은 그 그림을 모조품을 그린 롤프 슈트라서와 그 그림의 주인 지인과 아드리안과 로레나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게 되는데 페드로니가 아드리안에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서 그 경매 모조품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자기한테 15억을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걸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하죠. 아드리안은 돈을 준비해서 페드로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돈을 전달하죠. 그리고 경찰에게 페드로니를 협박범으로 신고를 하죠. 바로 그때 로레나가 아드리안을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페드로니와 함께 주장해서 너의 돈을 뜯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모조품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런 걸 모두 자기가 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페드로니에게 더 이상 휘말리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일을 계기로 아드리안은 이제 로레나를 다시 신뢰하게 되고 페드로니만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면이 로레나가 아드리안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아침 운동을 마친 아드리안이 조용히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비밀 문을 열고 작품 하나를 감상합니다. 바로 펠릭스 발로통의 오븐 앞에 벌거벗은 여인이라는 그림이었죠. 왜 그 진품을 아드리안이 갖고 있었는지, 그러면 모조품은 누가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리안과 로레나의 평범하지 않은 둘의 사랑 이야기가 재미있게 느껴졌고요. 마틴 수터 작가가 아마 아드리안을 통해서 50대 중반의 스위스 싱글 남성의 어떤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부유층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드리안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통 스위스 남성들이 50대 남성들이 이렇게 돈이 좀 있다면 이렇게 생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정해진 목요일 점심에 항상 정해진 식당에서 정해진 슈담티시라고 하죠. 정해진 자리에서 항상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약간 스위스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로웠던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읽어볼 책은요. 마틴 스터의 Ein perfekter Freund라는 책입니다. 이거 사실 제가 2달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그래서 유튜브에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결론은 생각이 나는데 중간에 줄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소개를 하기 위해서 2달 만에 다시 읽어내는 책입니다. 정말 저의 짧은 기억력에 감탄할 뿐이죠.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